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의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대책 등에서 실패했고 자신은 사실과 과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반대한 그룹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2016년과는 달리 바이든 후보와 예비선거를 치른 후보들이 함께 바이든을 지지함으로써 단합에 성공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후보가 사람 좋다는 건 인식시켰지만 정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팍스TV 크리스 월러스는 바이든의 연설은 홈런이라고 평했습니다. 다음 주 전당대회를 치르는 공화당은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 여부를 바꾸는 등의 완전한 단합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은 늘어납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우편투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정국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정국은 투표용지를 제때 배달할 능력이 있고 자신도 우편투표를 지지한다고 우정국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하고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 당일 투표장에 법집행관을 배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멕시코 벽쌓기 기금 모금을 하다가 사기 혐의로 어제 체포된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너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배너는 물론 국토안보부 장관, 대통령의 가족들도 이 모금을 지지했다는 증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랜만에 대통령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음모그룹 QAnon 내 음모론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하며 그런 음모그룹을 주요 매체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고까지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실업 대란이 곧 올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독고물로 인한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반푸틴 인사를 독일에서 치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환자 이송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어제로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민주당의 잔치는 일단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후보 수락 연설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워낙에 또 조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 현재의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연설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낮았기 때문에 어제 연설은 전반적으로는 괜찮다 내지는 홈런이라는 평까지 나왔고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주당이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민주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길 것이고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인데 앞에 부분은 성공을 한 것 같고 뒤에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제 끝난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순서별로 가장 하이라이트는 조 바이든 후보의 연설이 되겠지만 순서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원래 어제 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연설할지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 연설도 아니에요. 짧은 메시지인데 이번에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짧게 1분 30초, 2분, 3분, 길어야 5분. 어제 마이클 블룸버그가 돈 많이 내는 사람이잖아요.
정확하게 민주당도 아니면서 그래서 5분을 단독으로 시간을 받았는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산불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미리 정해놓은 장소인지도 모릅니다. 게빈 The 뉴섬. hots are getting hotter. The dries are getting drier. Climate change is real. If you are in denial about climate change, come to California. 11,000 dry lightning strikes we had over a 72-hour period leading to 네, this 지금 게빈 unprecedented. 뉴섬 주지사가 점점 더 더워지고 점점 더 드라이해지고 이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캘리포니아주에 와보세요. 번개는 치고 하면서 역시 이 기후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어제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거든요. 어제는 군인들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정신 내지는 미국의 soul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또 캘리포니아주가 기후변화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틀란타의 그 시장이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투표권을 위해서 평생을 싸우고 감옥에 수없이 가고 또 매 맞아서 뭐 상처를 받고 또 나오고 또 감옥 가고 한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해서 그가 엘라바마에서 태어났지만 조지아주에서 오랜 동안 그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애틀란타의 시장이 키샤 란스 바름 시장이 존 루이스의 그 정신을 민주당의 정신으로 강조를 해서 아주 그 짧게 또 연설을 했습니다. 애틀란타. John Lewis sacrificed to give us. We must register and we must vote. 제가 이 짧은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나흘 내내 투표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어떠한 그 텍스트 번호도 알려주고 했거든요. 그의 희생인데 이것을 지켜야죠 하면서 역시 이 애틀란타 시장도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뉴저지주의 전 그 코리 부커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후보였고 여전히 상원 의원인 코리 부커가 전부 지금까지 연설을 다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조 바이든이 아니라 버니 샌더스, 에미 크로바샤 등등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각자 다른 장소에 있긴 했죠. 내가 이렇게 사회를 보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흥미스럽다 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Joe Biden understands these sacrifices. 그 전에요. 지금 이 내용은 누구냐면은 역시 그 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됐었던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인 타미 덕워스.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잃었고 보통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어제는 일어서서 어디에 이렇게 팔을 기대고 서서 조 바이든이 군 통수권자로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러시아가 돈을 주고 탈레반 시켜서 미군을 살해하는 것 이런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이 이제 그 경험을 해본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Joe Biden understands these sacrifices because he's made them himself. When his son Beau deployed to Iraq, his burden was also shouldered by his family. Joe knows the fear military families live because he's felt that dread of never knowing if your deployed loved one is safe. 아들을 이라크 전쟁에 보내봤고 조 바이든 후보가 그래서 그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다치고 아프고 군인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고 할 때 남편이 없었으면은 정말 힘들었 지금도 힘들지만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코리 부커 전이라기보다 뭐 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그 코리 부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 am very excited to present to you a group of people that ran in the 2020 Democratic primary against Joe Biden. 다 같이 웃잖아요. 왜냐하면 모두 그 조 바이든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전 후보들끼리 예비선거 기록으로 남자면 예비선거 후보다 전자 빼도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웃고 뭐 농담도 하고 하는 좋은 분위기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가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뭐 본인이 완전한 민주당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하면서 기간 산업에도 실패를 했고 하나도 한 게 없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또 나 같은 가이 전혀 그 세금 감면을 해줄 필요가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세금 감면을 해준 것, 뭐 그런 정도 이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네 번째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다섯 번째군요. 이 소년의 얘기가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13살 소년입니다. 몇 개월 전에 뉴햄프셔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만났는데 바이든 후보가 저쪽 뒤로 무대 뒤로 가자고 하더니 말을 더듬는 소녀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같은 클럽에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듬지 않는가. 조 바이든 후보도 자신도 그 말을 더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이 그 소년에게 가르쳐줘서 아, 나처럼 말을 더듬는데 같은 클럽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네 하는 것을 배웠다는 13살 소년입니다. Hi, my name is Braden Harrington, and I'm 13 years old. And without Joe Biden, I wouldn't be talking to you today. About a few months ago, I met him in New Hampshire. He told me that we were members of the same club. We stutter. It was really amazing to hear that someone like me became vice president. I'm just a regular kid, and in a short amount of time, Joe Biden made me more confident about something that's bothered me my whole life. 네, 내 인생 전체를 본인이 이제 그 말을 더듬는 중간에 바이스 프레지던트하고 하죠. 그런데 이제 같은 우리 더듬는 클럽에 있다 하면서 내 인생 평생을 따라다녔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에 조 바이든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대로의 그런 그 용기와 격려를 해줬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랍비도 등장을 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숨진 보 바이든 델라웨어의 검찰총장도 하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정치인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암으로 숨진 그 보 바이든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얘기한 그 여러 가지 그 화면들을 보여줍니다. 계속 조 바이든은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좋은 인격체야. 큰 정치를 할 만한 덕목을 갖췄어 하는 것을 쭉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 지금부터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연설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제일 먼저 그 쓴 단어가 빛이라는 light이라는 단어였습니다. I'll be an ally of the light, not the darkness. It's time for us, for we the people, to come together. And make no mistake, united we can and will overcome. 네, 이 빛으로 다 함께 지금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We'll choose hope over fear, facts over fiction, fairness over privilege. So it's with great honor and humility, I accept this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후보 수락을 합니다 하면서 희망을 두려움보다 위에 두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었죠? 두 번째가 뭐였었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공평함, 특권보다는 공평함. 네. 사실과 허구를 얘기를 했군요. 본인은 사실에 기반을 둔다.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제일 처음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As president, the first step I will take will be to get control of the virus that has ruined so many lives. 코로나 바이러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얘기를 We will 합니다. never get our economy back on track. We will never get our kids safely back in schools. We'll never have our lives back until we deal with this virus.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그때까지는 경제의 완전한 회복,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본인은 이것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에서 뭐 부모님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아들, 그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그 아들을 잃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군통수권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가 미군을 살해하고 하는 거, 좀 전에 들어보셨던 일리노이의 상원의원과 같은 얘기죠.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대처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While he's no longer with us, 아들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Bo 않는다고요. inspires me every day. 그러나 날마다 Bo served our 함께한다고요. nation in uniform. A year in Iraq, a decorated Iraqi war veteran. So I take very personally and the profound responsibility of serving as Commander-in-Chief. 군통수권자로서 그 같은 아들을 도본 아버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또 이 공적으로도 대단한 그 책임감과 의무감 같은 것 준비된 군통수권자이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한 것 첫 번째는 조금 대통령의 후보에 나올까 2016년도에 했는데 아들이 2015년도에 숨졌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극복하면서 캠페인을 할 자격이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가볼까 했을 때는 이미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자리를 잡았고 그 대통령도 그가 뒤늦게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었고 당시에 버락 오바마가 했었는데 이번에 왜 그럼 다시 대통령에 나오기로 결심을 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He said there were, quote, very fine people on both sides. It was a wake-up call for us as a country, and for me, a call to action. At that moment, I knew I'd have to run.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양측에 있다. KKK단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을 때 그때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일자리를 찾아가기도 했고 했었던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기를 침묵하는 것은 공모다. Because my father taught us that silence was complicity. And I could never remain silent or complicit. 절대로 침묵을 함으로써 공모하지 않겠다. 이것도 역시 그 투표와 연관된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역사를 말합니다. May history be able to say that the end of this chapter of American darkness began here tonight as love and hope and light join in the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 And this is a battle we will win and we'll do it together. I promise you. 약속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함께 이길 것입니다. 오늘로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4년을 어두움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크니스가 투나잇에 끝납니다. 다크니스가 아니라 더 이상 라이트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어둠이고 끝이고 뭐 친절함 뭐 이런 좋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서약을 공약을 하고 서약을 하고 함으로써 연설을 후보 수락 연설을 끝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민주당 측에서는 많이 잘했다고 하고 만족해하고 뭐 그게 평이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화당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공화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전 연설문 작성자였어요. 사람 좋은 것은 정말 그 보여줬는데 그런데 정책이 없잖아.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고 알면서도 그에게 투표를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야 하는 그 정책을 얘기를 했어야지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업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대통령에게 투표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팍스 TV에
크리스 월러스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그 필요한 말을 했고 excellent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 그 바이든이 그 기대 수준의 이상을 넘어서 홈런을 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단합한 것은 분명히 단합을 했고요. 심지어는 그 버니 샌더스 후보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그 진보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당대회에서 누르면서 일단 투표를 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야지 된다는 거를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는 플랜, I have a plan, 나 있어, 다 잘할 수 있어. 이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자신의 플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을 우리 당선을 시켜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다 했고 심지어는 공화당의 숨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와이프가 나와서 다큐멘터리로 당이 달랐지만 조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필요하면은 헬스케어라든가 많은 것을 본인이 공화당 의원들과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이뤄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콜린 파웰 공화당 전 합참 의장 국무장관도 나와서 연설을 해줬잖아요. 그 밖에 다른 존 케이식 오하이오 공화당 전 주지사도 나와서 연설을 해줬고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사실은 얼마나 이 사람이 친절한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매너가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편만 챙기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정치평론가들이 평을 할 때 바이든은 지금 그걸 안 하겠다고 어제 그 강조를 작정을 많이 한 건데 그 정도로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가 그 같은 지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벌써 바이든의 그 취임하자마자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지 될 것이다. 오바마가 했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부시 대통령이 많이 망쳐놨었던 그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썼어야지 됐던 것과 같은 것을 할 것이다. 그때 하원의 도움을 받아서 심지어는 지금 조지아주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주라든가 이런 주는 상원 의원이 거의 민주당 쪽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47석인데 그럼 49석 되죠. 뭐 여러 지역에서 많이 토스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원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처음에 통일된 정책을 펼치는데 좀 쉬울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의석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지고 난다면 공화당 의원들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협조해야지 되는 그런 것까지 예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슈는 오늘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나흘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공화당 전당대회 열리면서 끝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그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게 순서인 거죠. 지금까지는 나는 트럼프와 다르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충분한 경험이 있다 하는 것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보는 전문가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리는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또 밸런스 맞춰야죠.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겠고 우정국장 얘기도 좀 해드려야지 되겠고 요즘 우편물 배달 늦어지고 있다면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후보 수락 연설하기 1시간 전에 션 해니티와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 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 자유 없어질 것이다. 세금은 2배라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3배라고 하다가 4배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 일자리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신이 우울증에 걸리고 말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도 지금 그 켄터키에서 그 상원의 원내 대표지만 공화당 자리가 안전하게 확보된 건 아니거든요. 해서 캠페인을 간다. 나흘인데 불과 월화수목 나흘이고 선거는 11월 달인데 또 꼭 그때에 전당대회를 피하고 캠페인을 본인 하러 간다. 이것 자체가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완전히 붙어 있고 싶다라고 보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캠페인 계속 그 지역구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있는데 또 뭔가 조율이 있었겠죠. 몇 시간 뒤에 이 전당대회장에 미치 매코넬이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정도로 뭐 완전히 그 화합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공화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아직 이제 쇼의 기획자이기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이 리얼리티 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를 트럼프 대통령 아주 잘해야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그 라이브로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라이브가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로 그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 궁금해하라고 밝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만 어떤 뭐 정치인들 나와서 연설한다 그 정도와, 지난번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본인 집 근처를 통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장총을 들고 그 와이프는 이렇게 권총을 들고 시위대에 겨누다가 결국은 기소된 그 부부도 그 초대를 한다고 하고요. 분명한 것은 법과 질서를, 사회 질서를 굉장히 강조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조 바이든의 둘째 아들, 원래 이제 그 두 아들, 어린 아들과 그리고 딸과 와이프가, 첫 번째 와이프가 같이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72년도에 타고 가다가 딸과 와이프는 숨지고 어린 아들만 남아서 어린 아들을 그 몇 년 동안 그 조 바이든이 키우다가 질 바이든을 나중에 그 만난 거죠. 소개로 만난 건데,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서 질 바이든과의 사이에도 애슐리라는 딸이 있습니다. 나중에 몇 년 뒤에 낳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하느라고 뭔가가 이게 돈이,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했느냐 잘못됐느냐,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법에 어긋난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바이든이 거기에 관여됐다는 것은 전혀 뭐 증거가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정치에서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 이사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의 아들이 또 중국과 뭐 사업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헌터 바이든을 공격하는 그런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는 기간 동안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요, 조 바이든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격전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또 전당대회가 부분적으로 열리고 있는 위스콘신이라든가 그런 곳을 가서 선거 캠페인은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원래 여러분의 잔치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잔치하세요. 잔치 끝나고 나면 우리 다시 싸우죠.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전통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뷰 같은 것은 하겠죠. 그러나 캠페인 스타일, 어떤 현장에 가서 하는 뭐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우편 투표는 사기야 하면서 우편 투표하는 그 투표장에 뭐 셰리프가 됐건 법 집행관이 됐건 션 해니티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변호사도 보낼지 몰라.
이렇게 부정투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우편투표뿐만이 아니라 투표장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뭐 투표장에 몇 명이나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를 보내고 셰리프를 보내고 경찰을 보내고 하는 데는 또 다 절차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미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을 하고 하면은 그냥 일단 말하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고 보고 많은 사람들은 투표장에 뭐 변호사나 경찰이나 뭐 셰리프가 등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 우정국장은 우체통 치워진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다른 다시 치워진 우체통 가져다 놓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것 어떤 우체국 사람 들어보니까 우체국에서 그냥 우편물을 이제 수거하는요. 이건 여기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단순 노동을 기계가 해주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24시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다 해체를 해서요. 쓸 수 없도록 해체를 해서 저쪽 바깥쪽으로 가져갔다 이런 겁니다. 다시 해체한 그 우편물 수거 기계를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다만 이 우정국장이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더 핫하게 겪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돈을 많이 기부하고 우체국의 경험이 없는데도 우정국장이 5월 달에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 청문회에서 지금 지글지글 달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화당 의원들은 달구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다 그 우편물을 제때에 그 우편 투표하는 것을 제때에 도착시킬 수 있도록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잖아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나도 우편투표 오래 해왔어. 나 우편투표를 지지해.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그것은 반대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 사기라면서 본인은 우편투표 왜 하느냐고요. 본인은 하면서 남이 하면 사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해보는 말입니다. 그러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가서 투표를 하든 우편 투표를 하든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레곤주에서 100만 표 이상 투표해서 뭐 10통 정도 우편 투표 잘못된 것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편 투표에서 잘못되는 것은 투표장에는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마디 해드리는 것 있잖아요. 사인하셨어요. 그럼 어머 제가 깜빡 잊고 사인을 안 했네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라고 얘기를 했고 이 우정국장은 나는 우편 투표는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 물어봤어요. 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기계를 치웠으면 이 지금 우편 투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을 텐데 사람은 왜 오버타임 같은 거는 안 시킨다고 하느냐고 했더니 오버타임은 내 관할이 아니거든. 직접적으로 우정국장이 다 관할하겠어요. 그러나 그 보스의 분위기 따라가겠죠. 지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말을 합니다. QAnon에 대해서 음모론,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야, 어린이들은 마스크 쓰면 안 돼.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QAnon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나를 좋아하잖아. 그들도 이 나라를 사랑해. 그리고 QAnon의 음모론을 믿고 QAnon의 지지를 받는 조지아주에서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예비선거에서 11월 달에 그 지역이 공화당 지역이니까 당선될 확률이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떠오르는 공화당의 스타라고. 이 QAnon의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그랬는데 부통령은 오늘 아침에 그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그런 음모론 난 들어본 적도 없지만 뭘 또 못 들었겠어요. 보고 안 하나요 누가? 그러면은 보고 하는데도 안 들으면 직무유기죠. 나는 그런 말하기 곤란하니까요. 못 들었다고 해야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나는 못 들었지만 그렇지만 뭐 그런 음모론을 다루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 이런 주요 매체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 그러니까 QAnon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보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부통령이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 기간 중이니까 다음 주 초에
이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그러한 것들이 마무리될 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다음 주에도 경기부양책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달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이제 실업 대란, 그 실업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쓰나미가 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러한 때에 인원을 조금 이렇게 그 잡아두려면 정부의 경기부양책 같은 지원도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감원이 영원한 그 실업으로 간다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복을 하려면 뭔가 의회에서 좀 기름을 쳐줘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 며칠 사이에 아주 그 일주일, 2주일 전에 암울했던 것에서는 조금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뭐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도 있다고 하고 학교에 보내기 전에 철저하게 테스트는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이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는 빼고요. 러시아는 빼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 미국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모데나가 아니라 이 파이저에서도 지금 뭔가를 또 새롭게 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리저리 가다 보면 전문가들은 내년 1월에는 이 백신이 나올 것 같다. 미국에선 지금 80억 달러 정도를 백신 개발에 썼거든요. 그런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모더나. 그리고 그 모더나 회사의 중역이었던 사람이 이런 돈이라던가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자로 최근에 백악관에 들어갔고요. 해서 주식시장 주식값 올라가고 이러는 겁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제약회사에 돈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스티브 베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음모론도 퍼뜨리고 그야말로 이민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 백인 우월주의를 마구 퍼뜨리는 이런 것을 이태리에서도 세계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어제 이제 그 멕시코에 벽 쌓기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벽을 쌓는 그 이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고, 기소된 것뿐만이 아니라 체포가 됐어요. 체포될 때 보니까 커네디컷에 있는 150푸짜리 요트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 요트가 중국인 억만장자 소유의 요트입니다. 그 요트에서 또 스티브 베넌이 자신이 하는 그 팟캐스트 인터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스티브 베넌은 굉장히 부자예요. 전에 뭐 삼성 일도 해줬던 사람이고, 영화 제작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컨설팅도 했고, 그런데 부자인데 뭐 100만 달러 정도, 미국에서 100만 달러 사기면 큰 사기죠. 100만 달러 정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 사람도 뭐 성형수술도 하고 집도 고치고 뭐도 사고 주얼리도 사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2,500만 달러를 걷어서, 그런데 처음에 일주일 동안 1,700만 달러를 걷었습니다. 어떻게 걷었냐면, 대통령이 멕시코가 돈을 댄다고 하고 멕시코와의 사이에 거의 2,000마일 되는데 장벽을 싼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펀딩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도 보수 공사조차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반응이 좋아서 1,700만 달러, 지금까지 2,500만 달러 걷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다 이 4명이 이제 기소되고 뭐 체포되고 한 사람인데 개인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짜 영수증도 만들었고 돈 세탁도 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세탁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We Build the Wall이라는 그런 그 사기 그 이름이 그런 그 이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스티브 베너는 나는 무죄야라고, 당연히 무죄로 주장을 하죠. 무죄야라고 주장을 하고 대통령도 약간 그 거리두기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도 그 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고,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정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민간 그 땅에 이 벽을 세우는 그 기금을 만든다 해서 국토안보부 장관도 거기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큰아들이요. 큰아들과 또 큰아들의 여자친구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작은 아들도 홍보를 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가족도 이리저리 기소문이 23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그 미스터 코박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스티브 베넌이 뭐 체어맨으로 돼 있는데 이 코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지명을 한 뭐 무슨 사기 방지 그룹이든가요. 무슨 그런 커미셔너를 한 사람입니다. 이라크 전쟁에 나갔었던 그 사람이고요. 멕시코 벽을 쌓자는 것을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스티브 베넌도 기소되고 체포됐다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1년 임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대통령의 주변에 중요한 인물들은 다 기소되고 하는 6명이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서 미국의 국격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러시아의 44살 그 변호사 출신의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정부패 같은 것을 많이 그 폭로를 했던 알렉세이 나발니. 이제 이분이 그 공항에서 차를 마시고 사람들은 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독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됐는데 그런데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나라에서 우리가 치료하겠다라고 자원을 해서 그 와이프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지금 결국 병원에서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환자가 움직이기 힘들다 하는데 클레물린이 허락을 해줘야지 되는데 허락을 하겠어요. 이 와이프의 얘기에 따르면 왜 이렇게 클레물린이 했다라고 추정을 하냐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와이프가 이거는 독이 사라질 때까지 보내주더라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가 지금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지만 참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요. 오랜 동안 앞으로도 한동안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정치의 한 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치를 하면서도 전당대회에서도요. 어떤 날은 미셸 오바마가 카는 금목걸이를 했더니 저거 뭐야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저희 회사에 요즘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데 아침이면은 새벽이면은요. 엘리베이터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일하는데 노동요를 트는 거예요. 어떤 날은 딴딴딴 하면서 하드락을 어떤 날은 하드락 겸 블루스를 하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99센트 스토어 작은 300 스퀘어 피트도 안 되는 곳에 갔는데 소녀가 제가 몇십 달러어치를 샀더니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받기는 받았는데 일상생활은 지속되고 이제는 정치가 일상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